미국 시장이 그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0 기준점이 이제 50 이상이면은 우리가 얘는 지금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50 기준점이 50 이하면 경기가 침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50 이하긴 한데 50보다 살짝 밑인데 6개월 만에 그래도 49 라인까지 거의 올라와 가지고 역시 그 침체 상태 하에서도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6개월 내 호전이다 이거죠.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가장 6개월 내 가장 높았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요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뭐 푹 빠지거나 자시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대신 이제 워낙에 그 지난 밀레니얼 시대에 우리 이제 무늬만 벤처 해가지고 난리 쳤던 시절이 있어요. 1999년에 그 당시에 이제 증시가 테크가 들어가면 이제 주가가 이제 날아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신시대가 이제 개척이 된 거죠. 인터넷 PC 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네트워크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통신 네트워크가 주가 돼가지고 이제 날라쳐 버렸죠. 그때 이후에 지금 작년에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 빅테크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 버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여전히 그 골디락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뜨뜻미지근하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안 좋을 때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면서 아주 따뜻한 아랫목 같은 뜨겁지 않은 따뜻한 아랫목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게 골디락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몽땅 상승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어떤 이제 이런 조금 하락 채널 같은 하락 채널이라기보다 이제 조정이죠. 조정의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면서 약간의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우지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죠.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상태에서 저렇게 날아간 이유는 AI가 시장이 개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 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한 것이고 다우지수도 편입 종목들이 이제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도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이제 굴뚝주, 우량주, 굴뚝 우량주 뭐 이런 쪽으로만 30 종목만 구성돼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는 가는데 나스닥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적었던 것이죠. 그래 지금 그 다우지수를 보면 뭐 하락을 해서 가격 조정 좀 한번 눌러주고요. 좀 옆으로 이제 기면서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상황이라 하면은 역시 그 미국 시장은 당장은 뭐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만 이제 좀 쉬는 자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뭐 크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날아갈 때 말이죠. 그 빅테크가 날아간 것은 또 테슬라가 또 상당히 주가 상승을 하면서 그 영향도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사이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뭐 AI에 연관된 회사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브로드컴 뭐 이런 쪽인데, 통신, 스마트폰 뭐 이런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퀄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C CPU를 주로 했던 그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옆으로 기고 있는데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차트가 그냥 기간 조정 들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한 차례 오른 다음에 좀 쉴 때 저렇게 약간 처음에 아니 뭐 주가 몽땅 올라가면 처음에는 조금 가격 조정 받는 척 하면서 이제 옆으로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향후에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다른 여타 이제 지수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 이제 올해도 화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굴뚝주도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스폰을 하는 그 업체들이 이제 정유사라든지 그죠? 정유사,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뭐 이런 이제 공화당 지원 세력들이 이제 그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가 조금 뭐 그쪽에는 이제 다우지수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 이제 조금 이제 활개를 치겠지만 상승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미국이 여전히 금리가 뭐 0.5% 인하하고 0.25, 0.25 이렇게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봐야 1%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4% 초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경기 소비가 뭐 팍팍 늘어나고 뭐 할부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제 3% 이하로는 최소한 떨어져야지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경기 순환 사이클 관련주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물론 지금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만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 특히 올해까지는 일단 AI에 연관된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주축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하면은 인공지능을 AI라고 하는 거죠. 그죠? AI 관련주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AI 관련주가 중심이다. 여전히 중심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여전히 뭐 AI에 직접적인 연관된 것들이 이제 뭐 우리 알다시피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역시 우리 하이닉스에 주로 팔아먹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하이닉스에 주로 팔아먹는 거래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잘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은 지났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AI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점차 파생된 그런 종목 군단들, 우리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이 뭐 연말 연초 뭐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것이 이제 AI에 접목됐을 때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래 이제 결국에는 범 AI죠. 범 AI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의 핵심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도 막 올라갔던 것이고, 또 AI도 이제 로봇도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막 계속 연쇄적으로 된 거예요. 그 미국 시장도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수출 대국으로 올라서겠다. 뭐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밑에 머스크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이 양반이 이제 그 워낙에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를 정말 내다보는 해안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AI에 연관된 그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조금 로봇도 이제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또 걔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 항공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좀 잘 돼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추구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관된 것들이 자꾸 이제 올라가면서 규제 완화되면서 또 로보택시 뭐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드론 이런 거 드론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미래형 산업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점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두가 돼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그 하드웨어 라인 AI가 이제 핵심이라 하면은 주말에도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그 반도체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가격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가격 조정 거의 미미하고 이제 뭐 이렇게 기간 조정화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웬일이야 이거 도대체 웬일입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웬일입니까? 정말 우리 저 요게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상승하고 이제 거래소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계엄 선포 해가지고 지금 뭐 탄핵 정국이 아주 머리 아픈데 정치권에서는 또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양반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뭐 그런 불확실성이 증시를 한 번 더 끌어내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여기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결 가닥을 점점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는 횡보 내지는 자꾸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까지는 당연히 뭐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매물도 별로 없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코스닥 지수거든요. 코스닥 지수인데 연초에 어떤 상승세 이어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누가 보더라도 아니 여기는 뭐 매물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상세를 이어가고 요렇게 이제 요런 자리에 가면은 이제 매물이 좀 시작되는 그런 형태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대세상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메리트가 생기면 대세 유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121선으로 이제 회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리그레시브. 그래서 이 오토 리그레시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회귀하는 그런 본능이 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그 상당히 미국의 정치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줄줄 흘러내리면서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꼬꾸라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1선 맞고 떨어지고 요번에는 이제 그 121선 이제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온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 이제 요 상태 가격 메리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고점이죠. 121선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 요런 자리. 그렇잖아요. 지금 요 고점. 요런 자리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상승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저 라인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저런 자리로 이제 올라왔다가 뭐 약간 저기서 이제 횡보를 했다가 이제 한 방 더 치고 아니면은 이제 또 경계 모드로 해갖고 좀 되눌려 가지고 또 어떤 형태가 좀 나오겠지만 일단은 저런 자리로 이제 올라선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주가가 막 이렇게 뭐 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초장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잔뜩 움츠렸던 그 뭐랄까요 경계 모드가 이제 해제가 되면
주가가 이제 안도랠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하게 되면 항상 보면은 이제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슈팅이 나와가지고 하면 이제 저런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매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주로 이제 요 고점이 되겠죠. 121선 위에 그러면서 이제 120선 돌파하고 약간 했다가 이제 요런 자리로 올라왔다가 잠깐 쉰척하다 이런 자리로 올라왔다가 얘가 이제 좀 이 테마장이 그대로 이제 강화될 때는 이제 요런 자리까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물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쳐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또 빌빌 될 겁니다. 빌빌 되더라도 어때요? 증시가 여태하고는 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태는 줄줄줄 흘러내리는 시장이니까 뭘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 기다가 어때요? 옆으로 기었어. 그러니까 이제 버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밑으로 보면 결과물이 안 좋잖아요. 이런 데서는 빠질 때 이제 매매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계속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올해는 괜찮다 이게죠. 거꾸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태 요렇게 이제 쭉쭉 빠지면서 흘렀잖아요. 올해는 이제 그것이 거꾸로 그대로 역산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 얘기죠. 그래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하죠.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말한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고 벌써 어때요? 자 봐봐요. 이게 코스닥 차트야. 그죠? 코스닥 차트는 어때요? 여기서 저점이 상향되면서 벌써 움직이고, 그죠? 거래소 시장은 어때요? 빌빌되죠? 전저점 자리에 이제 와가지고 바닥을 확인해주는 우리가 이런 패턴은 뭐라고 합니까? 헤드앤 숄드형 같은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동평균선들이 여전히 하향 각도를 나타내고 있고 요날 이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서 그렇지 이날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서 그러지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이 폭증한 게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매물이 소화가 돼야지 이제 본 상승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벌써 이제 좀 더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데 요런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와서 좀 눈치를 좀 보다가 요런 자리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다시 들어 누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안도 그 다음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해소되는 그런 단계로 점점 이제 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경제가 뭐 바로 뭐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도감,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해소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좀 상승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횡보 추세대 옆으로 좀 들어 눕는 그러한 모양새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또 고개를 좀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주로 보면은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뭐 굳이 안 보더라도 우리가 하이닉스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요 AI하고 연관된 그런 반도체 쪽은 그래도 조금 올라간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기가 이제 상승해 나가면서 말이죠. 상승해 나가면서 지금 얘도 지금 요 위에가 저항이 있긴 있어요. 이런 이제 매물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이미 다져놓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 어떤 범주가 이제 요런 자리 20만원 초반 뭐 20만원 요런 구간으로 좀 상승을 해서 말이죠.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구도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가는 길에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 가는 길에 거기에 연관된 이제 부품사들 특히
제가 에이징랜드 같은 애들을 좀 우리 분석 자료 우리 천재투자TV에 이제 분석 영상에 남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엔비디아가 지금 브로드컴이 잘 나가는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문형 반도체.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예요? 범용형 AI 가속기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근데 주문형 앞으로 이제 그 범용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다 갖다 이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어떤 반도체 칩을 얘기하면 주문자가 요렇게 좀 해주시오. 그거에 맞춤형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한없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문형 반도체로 간다 하면은 엔비디아 그 AI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야? TSMC죠. TSMC의 유일한 국내 거래처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징랜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 장비와 연관해서 보면은 테크윙이라는 회사는 지금 또 검사 장비와 연관해서 신제품 상용화 올해 이제 연초에 또 진행될 소지가 상반기 늦어도 뭐 상반기 안에 이제 그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얘는 무조건 가는 구조죠. 뭐 차트도 다른 애들하고 많이 틀리죠. 그래 이제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SK 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해 나갈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가격 메리트에서 하루 뭐 이틀은 바짝 좀 더 오르더라도 테크윙이 모멘텀이 더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 돼 있는 것은 에이징랜드인데 에이징랜드는 은근슬쩍 조금 올라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저는 이제 요런 쪽을 좀 더 보고 YC 이런 종목 한미반도체는 이제 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제 TC 본도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엮을 때 이제 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가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제일 하이닉스 갈 때 한미반도체 잘 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주력으로 이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약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해준 쪽으로만 주로 해주면 여러분들은 뭐, 거기에선 최고 종목을 저는 다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좀 더 삼성전자는 이제 하이닉스 가면서 이제 아이고 이것도 뭐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그저런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21선 이 주황색이 21선 축으로 해갖고 들짝 날쪽까지 그 밑에서 주로 까딱까딱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까딱까딱 수반이 되면서 요게 이제 세게는 안 움직여도 이제 좀 지나봐요. 요 61선 있죠. 61선 축으로 해서 좀 61선 위로 살짝 올라온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축으로 해갖고 저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봐봐요. 우리 시가총액 1위가 그래도 뭐 비중이 줄어들었다 해도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인데 이쪽에가 괜찮다 그러면 지수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조금 더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차 전지 말이죠. 2차 전지는 일단은 무조건 LG 솔루션이라 그랬죠. 2차 전지는 모멘텀은 좀 약해. 근데 이제 가격 메리트 좀 생기니까 저가 몇 수 들어오죠. 자 여러분들 테슬라가 이제 4분기 12월 인도량 좀 시원찮았어요. 시원찮았는데 예상보다 약간 미달했는데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좀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가 모델을 이제 그 출시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테슬라가 테슬라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제 LG 엔솔 그 다음에 LNF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이제 저 테슬라에 비해서는 이제 사이즈가 이제 훨씬 이제 작긴 합니다만은 테슬라의 대항마로 크고 있는 이제 리비안이라는 미국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리비안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전기차 시장 판매가 좀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지금 나쁘지 않다. 골드락스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안 좋아요. 전부 다 안 좋아요. 참 연초 딱 되니까 막 2차 전지 목표가 낮추고 막 뭐 10% 20%막 낮춘다고 뭐 여기저기 증권사 리포트 뭐 올해도 힘들다는 동만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긴 힘든데 더 나빠질 것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금리 쇼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제 전기차인데 요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이제 낮아지면서 그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하면 내년에는 2차 전지는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도 뭐 안도감에 의한 상승이 좀 그 트럼프 경계감이 좀 여전합니다만은 그 2분기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개차반일 거 아닙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고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발 매수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좀 하이닉스 중심으로 조금 더 올랐다가 좀 주춤할 거는. 그 다음에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AI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뭐 이렇게 이제 1분기 말, 그러니까 1월 말 뭐 주로 실적 발표들이 있고 2월 초 뭐 이럴 때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들이 이제 몽땅 빠져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거기서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도 보조금 폐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액 공제도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뭐 완전 폐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폐지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만 걸어도 이제 안도렐리가 팍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별로 뭐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LG 엔솔이 이제 바로미터라고 그 연말 연초 1월 1일인가요? 한번 한 30분짜리 그 방송을 남겨놨으니까 그걸 딱 보시면 돼요. 그래 이제 그렇게 보시고 저는 그 참고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한다고 연초에 이제 대대적으로 또 한 번 더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800억 불인가 그래요. 그러면 800억이면 8.8조 80조 그죠? 한 100조 정도 되는 규모.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그래 이제 요 좀 HBM이라든지 요 관련주들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1월 달에 뜰 그 테마가 대부분 이제 항상 그 1월 효과 그것을 잘 봐야 돼요. 12월 달에 먼저 좀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그것이 1월 달까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후차적으로 나중에 다시 뜨는 테마도 나오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12월 말에 이렇게 움직였던 그 12월 달에 움직였던 그 테마들 딱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양자,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양자하고 로봇하고 또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선취 매수자들이 세력이 먼저 그걸 딱 핸들링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계속 그 1월 효과를 만끽하면서 끝까지 이제 가는, 조정받았다 또 가고 막 이런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뭐 정치 테마 이런 것은 이제 좀 그야 뭐 사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이니까 거기보다는 기본적인 골격,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정치 테마는 좀 일시적인 그런 거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이런 걸 감안하면 항상 그런 걸 봐야 되고, 요즘에 이제 한차는 이제 막 잘 나가다가 우리도 이제 추천했을 때 뭐 루닛이라든지 막그 이스트 소프트 막 이런 거 추천해갖고 이제 대박을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조정받고 제가 엠노 이런 것들 또 올라온다 또 고가 뚫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먼저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데 그쪽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유리기판 쪽도 서서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장이 개화되면 활성화되면서 또 필요한 것이, 어쨌든 전력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땅도 많이 필요하고 전력도 많이 필요해. 전력 먹는, 우리 물 먹는 하마처럼 약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리기판 쪽도 시장이 개화된다라는 거 꼭 아시고 이렇게 좀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이제 또 중간중간 영상을 남기면서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연말 1월 효과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싸게 매수할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이고 뭐 가다가 또 말겠지. 자꾸 그 폐잔병의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이제 얼마나 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면 아직 뭐 아니 뭐 거래소 보면은 뭐 시장이 움직입니까? 그러나 코스닥 먼저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래소도 따라가는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라 그거 아시면서 이제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의 길로 충분히 접어들 수 있다. 올해는 한번 대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쥐어 터져가지고만 살면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꼭 좀 해주시고, 예. 자 우리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이 우리 천재투자TV에서 이제 만드는데 뭐 앱 어플 뭐 하지 않습니까? 이 어플을 여기는 이제 2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이 무료로 리딩하는, 무료 방이란 얘기입니다. 와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고 채팅 어플을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문가 채팅 앱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주식 코인도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무료 리딩을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로그인해서 입장을 해보면 공개 채팅방이 있는데, 공개라는 게 다 무료방, 아니 방 제목에 무료방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방들은 전부 다 공짜로 다 입장이 돼요. 그래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꼭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천재투자TV에 보면은 또 많은 전문가님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거기도 꼭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르고하고 이제 오르고 그 저거하고 좀 틀려요. 참고로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요게 천재투자TV거든요. 그러니까 요 로고가 똑같아.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걸 좀 다운로드 받으시라니까요. 저는 이제 천재 리더고 또 천재 명인, 또 코인도 여기 또 중간중간 해주고 있고요. 천재 해설, 또 요거 1분 쇼츠, 기법, 응용편, 요 천재 명인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판인데,
여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배워야 산다 이런 코너 또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서 계속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르고 차트가 부릅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장이 열릴 때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 오르고 차트가 부를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2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 무료방들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올해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